네, 안녕하세요. 포커선의 공동 원장이자 수학팀 총괄을 맡고 있는 조유상 크리스입니다.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총 이제 3부로 이루어져 있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부에서는 제1국민 의대 입시 2025년 포커선 성과 공유,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조규현 원장님이 포커스온만의 IB 대비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요. 3부에서는 이제 데이빗 이동민 원장님이 포커스온의 풀 커리큘럼 안내와 이제 겨울방학 특강 그리고 파이널 특강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께서 의대 입시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문의도 많이 주셔서 이번 의대 입시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포커스원에서 연대의대 3특 2명 전원, 그리고 카톨릭대 3특 2명 등 제 화면에 보이는 이런 상위권 의대 합격을 많이 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저 연대의대 후배를 2명을 합격을 시켜서 정말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 실적은 참고로 다른 학원도 같이 다닌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중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합격생들의 스펙입니다. IB, SAT, AP 점수를 그래서 대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AP는 또 몇 개가 있어야 하는지 등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우선 저희가 합격생별로 정확한 점수, 스펙 등은 사실 개인정보라서 정확하게 다 알려드리기는 힘든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제1국민 입시는 매년 특례 입학하는 숫자가 변동이 꽤 커서 확실한 예측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IB는 3특 기준으로 44점 이상을 받아야지 상위권 의대에 붙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43점도 드물게 합격하는 경우가 존재를 하지만 대부분은 44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IB 학교 기준으로 공인시험 성적의 중요성은 IB, 그 다음으로 SAT, 그리고 그 다음이 AP입니다. SAT는 많은 학생들과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보았을 때, 두 번, 세 번 보았을 때 나오는 그 점수가 본인의 거의 최고 점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는 가정 아래에서 5번, 10번 그 이상을 본다고 해서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부를 안 하고 보았을 때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IB 점수는 어느 정도 노력에 비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그만큼 높게 나오고 공부를 안 하면 또 그만큼 떨어집니다. 따라서 SAT와 AP에 너무 목을 매다가 IB를 놓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SAT는 이제 1550점 정도를 많이 기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의대 입시 준비한 학생들이 1550점 이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나오면 이제 SAT는 굳이 더 노력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AP 역시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IB H웨어 과목이 불안하다면 AP로 메꾸는 전략은 가능합니다. AP가 없이 합격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AP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IB 만점을 받으면 45점 만점을 받으면 원하는 의대에 합격하는 것이냐라고 하시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만점이어도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때로는 더 낮은 대학교는 다 떨어지고 또 상위권 의대는 하나 붙고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올해 합격 사례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3특 최초합을 기준으로 저희 소위 이제 저희가 메이저 의대라고 하는 연대, 성대, 카대는 합격자가 거의 겹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선 3특 최상위권은 누가 붙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 치열하다라는 것입니다. 스펙은 다들 정말 뛰어나고 점수도 비슷비슷한 그런 점수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 무엇이 이 학생들의 당락을 결정한 것인가요? 바로 면접입니다. 1차 서류 합격 이후로는 같은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해서 면접으로 판가름이 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각 학교의 인재상과 면접을 보는 방식들이 꽤 많이 다르기도 하고 학생이 실제 그 면접의 현장에서 실전 면접의 압박감을 이겨냈는가 등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특례 입시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한국의 수시 입시에서도 비슷하게 발생을 합니다. 최상위권에서는 사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 서류 통과 이후에는 면접이 합부를 많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이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실전 면접반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각 학교에 맞는 합격생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듬는 작업을 함께 진행을 하였고 결국 올해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시에 관련해서는 따로 입시 설명회를 열어서 더 자세한 말씀을 나중에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IB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슬라이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 저희 포커스원이 운영해온 프로그램들입니다. 2024년 11월
업계에서 최초로 IB 인강에서 OPAS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개정된 가장 최신의 시러버스로 강의를 촬영을 하였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강의 촬영을 하면서 새로운 강의들을 계속해서 업로드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새로 또 강의를 찍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특강에서 최초로 저희가 IB 전범위 1회독 특강을 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5월 파이널 특강에서도 1회독, 여름 특강에서도 1회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1회독 특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회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강, 그리고 N회독 모두 IB 업계에서는 사실 낯선 개념이었지만 저희가 결과로 결국 증명을 해냈습니다. 이번 파이널 시험에서 만점자는 3명, 그리고 44점 2명이 나왔고요. 최종 합격 결과까지 저희의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맞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저희의 방식이 왜 IB에 들어맞는 방식인지, 그동안 많이 문의 주셨던 부분들을 위주로 저희 프로그램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인강으로 IB 대비가 가능한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인강의 경우는 원래 IB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있는 대성학원의 대성패스, 그리고 메가스터디 학원의 메가패스 이렇게 있는 오패스 시스템도 IB에서는 없었습니다. IB 업계에서 인강이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유는 인강이 선생님들에게는 사실 너무나도 힘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에 걸리지 않게끔 모든 자료를 직접 자체 제작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연구와 시간 투자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패스 시스템은 전 과목 수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전원이 전체가 하나의 팀이 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포커스원에 이제 IB를 직접 공부한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제 IB로 연대의대 입학한 후배들과도 그렇고, 현재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봤을 때도 그렇고, 오패스 시스템의 인강은 IB 공부 방식에 정말 좋은 공부 방식이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학생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물리 과목이 어려워서 과목 교체 직전까지 갔던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인강으로 단기간에 1.5배속으로 좀 빠르게 영상을 봐서 효율적으로 한 바퀴를 마치고 그 과정에서 저희 인강에서 포함이 되는 그런 맞춤형 QB 문제들로 문제풀이도 하면서 착실하게 공부를 해서 현재 7점을 받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강의 장점은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많은 범위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학생은 그 이후에 물리가 아닌 다른 과목도 저희 포커스원 여름 특강을 수강을 했고요. 지금까지 다 7점을 잘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특강 수업의 큰 특징인 회독입니다. IB 전체 범위를 한 바퀴를 공부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물론 회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이 전범위 공부는 힘든 과정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과정을 계속해서 저희가 해 나가는 이유는 이것이 IB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A와 B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A의 경우에는 1회독을 먼저 마치고 DP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시험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틀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에 DP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중간중간 IA나 E 등등 이제 바쁜 일들이 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마치고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시험 중심으로 공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런 숲을 보지 못하고 학교 진도에 급급하게 맞춰가는 이제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더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제 전체 범위를 학생들에게 그냥 계속 주입시키는 그런 기계적인 반복이 아닌 철저하게 시험 중심적으로 거르고 걸러낸 방식의 공부를, 그런 방식의 N회독을 진행을 합니다. 즉, 저희는 전략적인 N회독을 통해서 IB 시험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저희가 목표하는 바입니다. 이 N회독이라는 방식은 저희가 새롭게 고안을 해낸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IB 만점자들의 공부 방식의 공통점을 찾아서 체계화한 것입니다. 저희가 매년 IB 만점자들의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전범위 공부를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 숲을 본 뒤, 전체적인 모습을 본 뒤 디테일들을 붙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희 포커스원만의 아이덴티티이자 컬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2025년 만점을 받아서 연대의대 합격한 김땡 학생의 인터뷰를 최근에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블로그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도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 좀 놀란 점은 IB 만점자가 생각하는 공부의 스타일이 정말 모두 비슷비슷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실러버스를 중심으로 필요 없는 내용들은 제거를 하고 마크 스킨 위주로 공부를 하는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험에 대한 틀을 이번 만점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범위 공부는 마지막에만 중요한 거고 학교를 다니면서는 각 단원을 그때그때 잘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 보는 유닛 테스트를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매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걸 위해서, 이것만을 위해서 단원별 대비만을 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공부의 방식입니다. PG, Predicted Grade를 결정하는 이제 엔더비율 시험이나 먹 시험 등은 당연히 전범위이고 또 내신이 어려운 그런 학교들은 누적 범위 시험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특례 입시에서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IB 파이널 시험은 6과목이 전범위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이런 전범위 시험에서는 여러 단원을 넘나드는, 여러 단원이 합쳐져서 하나의 문제로 나오는 그런 융합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유닛 시험만을 공부하다가는 전범위 시험을 절대 잘 볼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전범위 시험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대비가 따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m 달리기 훈련만 400번 반복한다라고 해서 이 40km짜리 마라톤을 잘 뛸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IB 과목 하나하나는 마라톤입니다. 정말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또 지역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그런 세세한 문제들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그 과목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시험입니다. 저희가 특강에서 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 마라톤을 직접 자기 발로 뛰어볼 수 있게 뒤에서 밀어주고 그리고 앞에서 끌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규반과 반복적인 N회독의 과정에서 각 구간에서의 기록 단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서 최종적으로 전범위 시험에서 만점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러한 전략이 최상위권에게만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IB 만점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IB 만점이 사실 그렇게 흔한 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만점이 안 나오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만점은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 N회독이 최상위권들에게만 맞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학부모님들께서 자연스럽게 많이 가지시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 방식이 최상위권들만 소화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위권만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최상위권으로 거듭나는 공부의 방식입니다. 저희 특강은 모래주머니 효과를 노립니다. 방학 때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정말 집심해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학기에 들어가서는 이 모래주머니를 내던지고 날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투정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수강생 중에 실제로 했던 말을 써봤는데요. 실제 케이스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IP IGCSE 화학에서 배우는 이 루이스 스트럭처를 못 그리던 그런 기본이 좀 없었던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많이 혼내기도 했고 실제로 학생이 좀 힘들어해서 포기 직전까지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또 여름에 네 과목을 신청을 해서 여름방학에 6주 동안 쉬지 않고 학원에 왔었습니다. 정말 맨날 오랜 시간을 봤었는데요. 이렇게 좀 힘들게 진짜 눈물 참아가면서 눈물 머금고 공부를 했었지만 지금 학교에서 잘 해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노베이스 학생들도 1회독이 가능하고 최상위권으로의 도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학원에 처음부터 최상위권인 학생들도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이 학생 잘하니까 어떻게 더 잘 가르쳐 줄지, 어떤 문제들을 더 줘야 할지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저희한테는 되게 즐거운 스트레스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저 여름방학 때 학원에 이제 맨날 있는데 찾아와서 더 문제 달라고 질문하고 그러는데 저희를 괴롭히는데 저희는 참 그런 거에서 자극도 받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 1부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조규현 원장님께서 2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커스온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으면서 이제 공동 원장 맡고 있는 에릭 조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조율상 크리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회독이라는 공부 방식이 왜 지금까지 없었던 것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 N회독이라는 게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제 2년이라는 방대한 양, 아이들 방대한 양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텍스트북,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IB 필수 개념을 패턴화해서 효율적으로 학습시킵니다. 패턴별 대표 문제 한두 개 정도를 풀 수 있으면 그 패턴에 포함된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고 이것이 저희 1회독의 비법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시그니처 그리고 체화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속도만 내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화, 그 말 그대로 이제 자기의 것으로 지식을 만들게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그렇게 1회독을 마친 후에는 이제 반복 학습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때 N회독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만, 그러니까 교과서를 N번 읽는다고 해서 N회독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N회독을 하려면 N개의 콘텐츠, N개의 교재가 필요한 것이고, 그걸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가 가진 역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저희가 가능한 이유는 저희는 선생님 한 명만 믿지 않습니다. 한 명의 능력을 믿고 과목 하나를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로 전문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연대 의대에는 이제 IB 고득점자가 많고 또 그것이 일단 저희 콘텐츠 비결인데요. 이렇게 후배들을 비롯할 뿐만 아니라 외부 콘텐츠 진도 매년 영입 중에 있기 때문에 콘텐츠가 나날이 갈수록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다듬고 다듬어온 저희 풀 콘텐츠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풀 콘텐츠이자 저희 커리큘럼입니다. 그 단계별로 시그니처 체화, 아까 말씀드린 교재가 이제 방학 특강 때 사용이 되고 그 뒤에 뭐 학기 중 정규반 그리고 파이널 특강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그니처 교재는 그 학부모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약간 수학의 정석 같은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누적된 기출 문제를 모두 다 풀고 교과서를 모두 다 읽기에는 사실 양이 너무 많고 학생들이 스스로 그걸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직접 그걸 분석해서 패턴화시킨 교재가 시그니처 교재고 이 필수 개념들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실전 개념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여름 특강에서 진행했던 그리고 이번 겨울 특강에 사용될 메인 교재고 이번 2025년 시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이렇게 배운 개념을 체화하는 것입니다. 이 체화 시스템은 복습 문제풀이 워크북과 그 해설 영상 이렇게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개념을 직접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고 또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라이브 수업을 예를 들어 월요일에 하면 그 화요일에 이제 학생별로 배정된 체화 시간에 전날 배운 그 월요일에 배운 패턴에 대해서 학생들이 문제풀이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풀면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해설 영상을 다 찍어놨습니다. 단순히 해설지가 아니라 해설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마크 스킴에서 어떤 키워드를 적어야 하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더 설명을 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제 저희가 여름 특강 수강생들은 이제 똑같은 체어를 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벌써 버전 2까지 다 완성을 해놨고 또 이제 이미 1회독을 다 맞춰서 너무 쉬운 문제를 풀기 쉽다. 더 많은 문제 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이제 버전 1 후에 이제 버전 2까지 진행을 하면서 학생 각각에 대해서 좀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그니처 그리고 체화가 저희 겨울특강 메인 콘텐츠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가 파이널 시험 대비를 위해 사용될 신규 콘텐츠까지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겨울 특강 이후에 이제 1월 한 달 동안 페이퍼 1B, 이제 과학에서의 데이터베이스 퀘스천과 수학에서의 페이퍼 3를 커버하는 이제 수업 기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 수업은 이제 DP2뿐만 아니라 이제 DP1 그리고 프리-DP 학생들도 수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쪽에 3부에서 데이빗 이동미 원장님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월 동안 원비랑 페이퍼 3 진행하고 2월부터 4월까지 이제 3달 동안 파이널 특강 기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교재가 이제 테마별 모의고사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테마별 모의고사는 이제 단원별로 문제풀이 진행하고 또 중요한 개념을 짚어주는 것이고 또 전범위 모의고사는 이제 파이널 직전에 저희가 모두 자체 제작 문제로 이제 적중을 노리는 그런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스텝 1부터 마지막 파이널까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N회독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콘텐츠가 얼마나 강력한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실제 이번 5월 파이널 시험에서 이제 적중을 했습니다. 그 공부도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잘하는 것처럼 저희도 뭐 당장의 실적과 이제 뭐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육 철학에 맞게 흔들리지 말고 가자라고 내부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래도 자랑을 딱 하나만 하자면, 자랑을 하자면 실제 콘텐츠에서 파이널 시험을 적중했다는 겁니다. 네, 저희 인강 그리고 파이널 특강 교재에 있던 문제와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온 문제고 실제 그림도 똑같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 아이비에서 어떤 그림을 쓰는지 그 출처도 저희가 다 분석을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건 저 영업 비밀이니까 너무 밝히긴 어렵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뭐 그래프도 실제로 적중을 했고, 그리고 이건 제가 제 개인 블로그에 사실 올해 이거 나올 것 같다고 예언을 한 게 또 그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래프도 똑같이 나왔고, 이렇게 적중을 한 것이 저희는 사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예지력이 뛰어나서 맞춘 것이 아니라 분석 그리고 연구를 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내년에도 자신 있고 내후년에도 자신 있습니다. 기출 분석, 이제 2004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출을 분석해서 실러버스 포인트별로 출제된 곳, 그리고 출제하지 않은 곳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패턴화를 먼저 진행하고, 또 출제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또 새롭게 문제를 개발하고, 새로운 패턴이 나타날 때는 또 교재, 새롭게 내용을 추가합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베이스 퀘스천이나 페이퍼 2에 막 20점짜리 이렇게 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콘텐츠진들끼리 정말 회의를 길게 하고 또 논문을 참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저희가 기획한 특강, 그리고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 특강에서의 후기도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뭐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을 써주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도록 보충서에 가둬놓는다. 이런 말도 있고, 체화 프로그램이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뭐 레전드 특강. 이건 이제 저희 학생들이 쓴 걸 그대로 조금 바로 옮겨와서 좀 날것의 형태긴 한데, 또 교재를 보면 또 복잡한 개념을 간단 명료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다. 네, 이게 저희 콘텐츠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여름에는 학생들 데리고 뭐 연대 투어도 진행을 하고 뭐 간식도 잘 주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는 정말 중요한 게 학생들한테 먼저 다가간다는 점입니다. 실제 저희 학원 오신 학부님들도 꽤 많으실 텐데 오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한 선생님 개인 방이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 그냥 오픈된 공간에서 선생님들이 일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그냥 계속 와서 저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한테 좀 피곤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먼 곳에서 온 학생들이만큼 그 물리적으로 질문의 벽을 저희가 없애고 싶었고, 또 저희가 학생 때를 생각을 해보면 또 이렇게 뭐 교무실을 녹하고 들어가는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경험이잖아요. 사실 질문을 먼저 그렇게 선뜻 다가간다는 게. 그래서 뭔가 그런 물리적인 장벽을 좀 없애고 싶었고 학생들과 최대한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싶다. 네, 많이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의 모토고, 뭐 콘텐츠 관련된 후기 또 따로 받았는데 뭐 단순히 해설지 주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을 통해서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저희 콘텐츠 후기에 있었고, 또 온라인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피드백을 1대1로 계속 저희랑 카톡을 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 조금 이제 후기가 길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 콘텐츠에 대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 이렇게 좋은 콘텐츠에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이제 런칭 1년 가까이 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왔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의지가 없는 학생들과 사실 함께하기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주 인용하는 속담인데요.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즉, 직접 정말 공부시킨 것까지 안 칠 수는 있지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안 칠 수는 있는데, 거기서 본인이 진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솔직히 본인 의지가 어느 정도 따라줘야 합니다. 학원에서 저희가 정말 애들이랑 오래 붙어 있으면 진짜 학원에 저희가 맨날 있으면서 애들 케어를 해줘도 저희가 뒤돌았을 때 만들어 노는 애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관리 얘기가 나와서 약간의 여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선생님의 시간표, 이제 학생들 개인 시간표 말고 선생님이 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어떤 수업을 맡고 있는지 그런 시간표를 보면 이제 실제로 선생님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질문을 받아주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하루 종일 수업만 하고 이제 학생들은 자습실에서 자습만 하는 건지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정말 저희가 수업하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학생들을 정말 직접 공부시키고 하는데 진심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공부에 대한 욕심 있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얼마나 해왔고 또 얼마나 지금 머리가 좋은지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성적을 좀 올리고 싶다. 그런 끌어올릴 준비가 돼 있는 학생이라면 저희가 어떻게든 그런 학생들을 공부를 시켜서 아이비에 최적화시키겠습니다. 아이비는 재수가 없습니다. 입시에는 재수가 있을 수 있지만 아이비에는 재수가 없죠. 물론 리테이크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해봤자 한두 과목입니다. 결국 한 번에 제대로 그리고 좋은 교재로 진짜 열심히 2년 동안 공부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바이고 이 말에 같이 공감하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콘텐츠를 소개드리고 우수성을 설명드렸는데 저희는 focus on or not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랑 물론 뭐 성격이 안 맞거나 스타일이 안 맞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좋은 자료에는 호불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보면 그 방향은 저희를 향하게 됩니다. 이런 콘텐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매년 영입되는 IB 만점자를 주축으로 콘텐츠진을 별도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뭐 IB 출신뿐만 아니라 영재고 출신, 또 수능 만점 출신, 혹은 뭐 AP나 A레벨 등 다른 커리큘럼 이수한 콘텐츠들도 있어서 이를 통해 훨씬 좀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제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기출 문제만 활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학원 다니기 조금 어렵고 빡세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공부는 힘들게 해야 실력이 오른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학원을 편하게 다녀서는 절대 실력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만 여러 번 풀면서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착각에 빠진 학생들이 많고 또 학원에서 가르쳐준 내용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들만 풀면서 자기가 잘한다는 착각에 빠진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학 동안 그 학원에 대한 믿음은 올라갈 수 있어도 결국 학기 중에 정말 그 학생의 실력이 올라갈까? 그 학생의 실력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야 시험을 편하게 봅니다. 기출문제만 사용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결국 그 실력은 마지막 파이널에서 이제 들통이 나게 돼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1회도 이제 회독을 하기 때문에 그 점도 저희의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특히 DP2 학부모님들께서 약간 고민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 뭐 다른 어디를 다니고 있고 뭐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포커스온으로 옮기는 게 좀 고민이 된다라는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아마 뭐 걸림돌이 되는 거는 이제 지금 학원이나 뭐 지금 본인 공부하는 커리큘럼 그래서 이제 옮기는 게 좀 이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또 어디 이제 어떤 선생님과 굉장히 친해져서 혹은 이제 친구들이 다 어딜 다녀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나 이제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포커스를 옮겨도 그 시스템적으로 전혀 무리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매번 결국 아이디 전범위를 완주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선 저희의 아이비 콘텐츠 관련된 설명이었고, 이제 실제 겨울 특강 그리고 그 이후 파이널 특강에 관련된 내용은 이동민 데이빗 원장님께서 1분 정도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1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온 대표원장 이동민입니다. 이제 저희 겨울 특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줌 채팅방으로 이제 Q&A 남겨주고 계신데, 저희 카톡 채널로 남겨주시면 특강 이후에 순차적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설명에 9학년, 10학년 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이 신청해 주셔서 이제 프리-IB 특강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CSE 혹은 MIP 때까지는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생들도 막상 IB 가서 이제 헤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내신을 꼼꼼하게 그리고 학교 선생님 말씀대로만 공부한 학생들이 이런 경향성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MIP RGCS 때 배우는 이제 내용이랑 이제 IB 가서 배우는 내용의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크고 이런 갭을 IB 올라가서는 학교에서 채워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기가 훨씬 더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IB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초가 부족한 DP1, 4, 5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무리하게 IB, DP 특강을 수강하는 것보다 프리-IB, IB 노베이스 수학 커리큘럼을 이제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프리-IB, IB 노베이스 수학은 어떻게 제작이 되었냐면 저희 IB 담당 수학 선생님, MIP, 그리고 IGCSE 애드맨 수학 선생님 전부 모여 최적의 교재 그리고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Grade 9, Grade 10 과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의 경우 상황이 조금은 더 복잡합니다. 이제 MIP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이 없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에 따라 배우는 내용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않게 이제 준비가 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DP 올라가서 이제 헤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IGCSE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에서 차근차근 공부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이제 학습 방법은 IGCSE 과정을 여러 번 반복 학습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드리지만 IGCSE를 여러 번 반복한다고 IB 가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IGCSE랑 IB는 당연히 갭이 존재하고 한번 기본기를 다지게 된다면 이후에는 어렵더라도 바로 IB 내용으로 넘어가서 직접 부딪히면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더하기 뺄셈을 이제 100번 배운다고 바로 곱셈 나눗셈을 이제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사실 처음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IB 내용이 이제 두렵다고 익숙한 걸, 본인이 이미 편한 걸 여러 번 하기보다는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어려운 걸 도전하는 것도 도움이 분명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프리 DP가 현재 특강 수강 가능한지입니다. 이제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프리 IB 수학 수강 바로 가능합니다. 이제 심화 수업, 즉 바로 IB HL 수업을 수강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레벨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참여 가능합니다. 과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지식들 중심으로 레벨 테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난이도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경우에는 거의 참여하기 힘드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 DP 학생들의 경우 내년 여름 특강 때부터 이제 시즌 1 시작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의 풀 커리큘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N회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을 통해서 이제 1회독을 마치고 겨울방학 때는 각 과목의 어려운 부분들을 보통 DP2 부분이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특강 사이에 이제 정규반이 운영이 되는데 정규반을 통해서 기본부터 심화까지 다시 다지면서 천천히 공부하고 겨울 특강 이후에는 과학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1B 특강,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는 페이퍼 3 특강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정복하기 어려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기간에는 이제 테마별 모의고사와 전범위 모의고사를 공부하면서 실력을 완성해 마지막 파이널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포커스한 인강을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들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제가 직관적으로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맨 왼쪽은 학생들이 IB 2년 동안 완성시켜야 될 전범위입니다. 여름 방학 동안 1회독을 저희와 공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전범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모든 공부가 그러듯 사실 한 번만 봐서는 당연히 완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1회독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런 DP2 내용들은 뭐 덜 완성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특강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부분을 한 번 더 완성시키면서 총 1.5회독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겨울방학 특강 범위가 이제 0.5회독이라서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IB 전체 2년 과정의 0.5회 덕이기 때문에 전체 1년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절대적으로 양이 적진 않습니다. 이제 특강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라이브 수업 시간에는 이제 시그니처 교재로 선생님과 함께 실전 개념을 학습하고 체화 교재로 이를 복습하고 문제풀이 연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체화를 풀면서 이제 해설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 물론 맞는 문제도 있을 거고 틀린 문제도 있겠지만 학생이 맞는 문제에 대한 해설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과정에서 혹시 오류가 있었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 영상을 보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이제 선생님 재량으로 실제로 추가 문제를 풀거나 추가 설명을 위한 뭐 수업 그리고 쪽지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특강의 마지막에는 과목별로 모의고사를 봐서 배운 것을 점검하고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향후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여름 때도 저희는 피드백에 엄청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학부모님들께 형식적인 피드백 및 성적표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 가장 오랜 기간 학원에 있어야 할 그리고 공부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저희는 피드백을 많이 줬습니다. 학생 상황에 맞게 뭐 심화 문제가 더 필요하면 추가 문제를 제공하였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불러서 이제 따로 소그룹 과외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복습이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번개 테스트를 진행해서 학생들의 본인의 실력을 알 수 있는 객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원팀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이제 관리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난 여름 특강을 온라인으로 수강했던 이제 학생이 한 명이 떠오릅니다. 이제 물리 선생님이랑 제가 함께 어머님이랑 맨날 전화하고 학생과도 수업 후에 남아서 따로 줌을 열어서 공부 계획도 짜주고 다음 주에는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이 문제 더 해보면 안 될까 하고 하면서 공부를 저희가 시켰습니다. 이렇게 잘 못 따라온 학생들에게는 그에 맞는 관리를 또 정말 잘한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추가 문제로 더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관리를 주는 것이 저희 피드백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끼리 의논하면서 실제 학생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학생들이 바뀔 수 있도록 저희는 진심을 담긴 피드백을 줬습니다. 이제 이번 겨울 특강 시간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근데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화학이랑 프리 IB 수학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수업이 월수금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화목토에는 이제 화학 체화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체화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해설 영상을 보고 이후에 드라이브에 올려주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보내주고 체화가 진행됩니다. 근데 생물이랑 물리 같은 경우에는 화목토 오후 8시, 10시, 토요일에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라이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월수, 금에 이제 체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과학 수업의 경우에는 체화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개강을 하죠.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학 AHL 라이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수학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매일매일 체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일 라이브 수업, 그에 맞는 라이브 수업에 대한 체화가 월화수목금 진행되고 토일,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수학의 경우에 사실 매일매일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월화수목금 체화 그리고 토일 라이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학 수업의 경우에는 체화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지난 여름 저희가 여름에는 이제 수학 과학 체화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과 평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 체화도 시작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에세이 작성 후에 개인적으로 첨삭 단어 테스트 위주로 진행했었는데 이번 겨울에는 본격적으로 체화 워크숍 그리고 영상 촬영까지 진행을 해서 20화생과 동일하게 체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과목별 실러버스는 저희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겨울방학 특강이 이제 정규반, 여름방학 특강과는 어떤 점들이 다른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6주 동안 전 범위를 공부한 여름방학과는 달리 겨울방학에는 어려운 토픽, 주로 DP2 내용들을 선별적으로 공부해 깊이 있는 일독을 완성합니다. 교재 또한 여름과는 다른 또 업그레이드된 겨울 버전의 시그니처 교재를 활용하고 채화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별로 다른 버전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학기 중 차근차근 다지면서 공부하는 정규반보다는 더 빠르게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DP1이라면 IB에 좀 더 어려운 단원들을 미리 공부해 대비를 할 수 있고 DP2라면 이번 기회에 이 단원들을 완전히 정복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됩니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이제 Q&A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름방학 때 시즌 1 수강한 상황인데 겨울방학에 이어서 수강 가능한가요? 당연히 연기가 됩니다. 시즌 1에 이어서 바로 수강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스스로 공부 중인 DP1인데 겨울방학 특강 수강 가능한가요? 이제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방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 DP2 부분을 진도로 나가기 때문에 기본기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 상황에 따라서 겨울방학 수강이 가능하기도 하고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개별 문의 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바로 수강 가능 여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후 저희가 보충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보충 학습 후에 수강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정규반을 수강 시에 겨울방학 수강 이어서 가능한가요? 네, 일단 정규반 수업을 잘 이해하고 이제 체험을 잘했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반 때보다는 진도를 3주 동안 인텐시브하게 나가기 때문에 난이도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는 내용 자체는 이제 이어서 되지만 3주 동안 나가기 때문에 체감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리고 DP2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겨울방학에는 이제 다른 콘텐츠로 진행하기 때문에 또 같은 문제를 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타학원 수강 중이거나 아니면 여름방학 때는 이제 타학원을 다녔을 경우 혹시 겨울방학 수강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기가 필요한 수업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개별 문의 주시면 이제 실러버스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겨울방학 특강은 파이널 특강과 이제 연계가 됩니다. 겨울 특강에서는 전범위에서 심화 부분을 선별하여서 개념이랑 문제풀이 3주 집중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제 DP2의 경우에 사실 겨울 특강부터 문제풀이만 하는 것은 사실 지양해야 됩니다. 아직 개념도 완성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려운 실전 개념들을 가지고 챙겨야 됩니다.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나서 시작하는 게 늦지 않습니다. 겨울방학 특강하고 나서는 이제 페이퍼 1B랑 페이퍼 3 특강이 있습니다. 이 페이퍼 1B와 페이퍼 3를 4주간 집중하는 기간을 거친 후 이제 파이널 기간에 다시 한번 전범위 1회독을 하고 실제 파이널 시험 전 모의고사까지 진행해서 파이널에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겨울 특강, 파이널 특강 고민 중에 계시면 일단 사실 공통적으로 페이퍼 1B DBQ, 페이퍼 3 수학 특강을 추천합니다. 사실 과학의 경우에는 실러버스가 많이 개정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근데 이 페이퍼 1B DBQ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학생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실험, 그래프, 뭐 데이터 같은 걸 주어지고 학생들이 주관식으로 분석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근데 단순히 암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더라도 나는 안정적인 채점을 받을 수 있어요라고 확신을 할 수 없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포커스온에서는 이런 페이퍼 1B, DBQ 전문 특강을 최초로 기획했습니다. 단순 답만 읽는 수업을 저희는 하지 않고요. 실제로 이 DBQ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 접근 방식과 테크닉들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페이퍼 1B 특강은 DP1, 2, 프리-DP 상관없이 모두 들으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페이퍼 3 문제풀이를 진행하는데 페이퍼 3가 사실 가장 어려운 융합 문제의 페이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 개념보다는 이제 논리 전개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실전 기반 모의 문제 연습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특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페이퍼 1B, 페이퍼 3 특강은 겨울방학 특강이 끝나고 주 1회, 한 달, 총 12시간 안에 완성하는 스케줄입니다. 이제 겨울방학 특강과 파이널 특강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제 겨울 특강 같은 경우에는 개념 보충이 더 들어간 인텐시브한 방학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파이널 특강은 이제 2월부터 4월 말까지 진행되는 1회도 문제풀이 중심의 특강입니다. 이제 문제풀이 비율이 다른 게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고민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개별 상담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더 맞을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온은 언제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겨울방학 3주에 특강을 듣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3주간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학원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편하게 공부할 생각 가진 학생은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3주라는 이 기간 동안 본인의 실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각오가 된,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DP2의 경우에는 파이널 기간까지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고3이라는 마인드셋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능처럼 IB는 재수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도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할 때 제대로 해서 같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겨울방학도 열심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겨울특강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및 Q&A는 카톡 채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